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드디어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넘었습니다. 3,316포인트였는데 장중에 3,317포인트 찍고 3,31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위주로 시장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아직까지 고점을 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2023년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는 주도주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더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거래소로 이전하기 전에 빨리 슈팅이 나와야 코스닥 시장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코스닥에 많이 매매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선별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 외국인의 투자 의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할 건데 외국인들은 거래소 주식 위주로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변동성이 크고 좀 시세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이죠.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드디어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10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이 있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뭐 선반영돼서 오늘 금융주라든가 증권주가 올랐는데 아무튼 더 이상 이제 양도세 문제 가지고는 시장에서 시끌시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오늘 2.2조 원, 2조 2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1,300억.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수급이 시장이 잘 오른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늘이 그런 날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오늘 매수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 선물과 연결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는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보다시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서 거래소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 날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외국인 선물 계약서 볼게요. 금액으로는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한 8천억 정도 샀을 때는 선물 누적이 플러스였어요. 막판에 좀 때리면서 한 2,300억 정도의 마이너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내일 또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거의 보합 정도 되겠죠. 그래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뭐 그렇게 크게 변동도 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ADR이 이제 그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인데요. 보통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를 넘어서면 과열이다. 그리고 100% 밑으로 80% 언저리 되면 침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월달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요 시절이었어요. 언제냐면 요때죠, 요때. 요때 급락이 나오면서 침체기가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15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같이 막 아무거나 같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4월 달에 폭락하고 나서 5월 달에는 그냥 뭐 웬만한 건 다 반등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5월 달에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시면 요때죠, 요때. 4월 달에 폭락해서 빠졌다가 5월 달에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합지수를 보면 많이 올랐어요. 5월 달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이렇게 4월 달에 조정을 보였다가 5월 달까지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잘 보시면 종합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종목들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로 집중돼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지수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라가는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이 해서 아직도 100이 안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도 올라가는 주식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상 최고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한 이 정도 돼야 돼요. 100, 한 10%, 120%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 넘어갈 때 내 주식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100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일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거나 횡보 이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5월달만 해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아무 종목이나. 근데 그 이후로 보세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회복되면은 좀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 되는 업종이나 섹터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100% 아직은 못 넘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ADR이 올라서 과열 구면인 120%를 넘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건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합지수가 올라서 좀 도움이 됐구나, 상승기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알테오젠 최근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이렇게 급등했으면 좋겠는데 야금야금 올라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뭐 개인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하는 그런 수급인데 재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한의 엄민용 위원이 그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일단은 기업 설명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17일 날. 그래서 약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플랫폼 기술하고 파이프라인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IR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뭐 도움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키토르다 SC가 이제 23일에 이제 출시될 걸로 흥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중항체 SC 임상을 개시했다. 이 내용을 오늘 레포트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이치 산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거의 출시 일정을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4개월 앞두고 계속해서 마치고 있다. 에너투, 다이치 산교의 에너투 SC 그리고 릴베 고스토미그가 같이 하반기에 SC 이게 9월 달이고요. 여기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거의 출시 일정을 맞춰 나가고 있다. 상당히 그 두 기업 간의 케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키트루다를 한번 눌러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C 출시를 마치고 있고 일단은 트렌드가 SC 개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는 릴베 고스미그인데 요게 좀 키트루다 대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총 6가지의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빅파마들이 임상 처음 단계부터 SC를 출시를 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다 누구랑 할까요? 바로 알테오젠하고 하겠죠. 그죠? 결국에는 지금 키트루다 SC 출시 이후에 다른 약물들도 우리와 함께한다. 알테오젠과 함께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요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키트루다의 매출이 점점 줄 거예요. 줄 건데 요거를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키트루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하락하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계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시장에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 전망을 보면 2027년까지는 뭐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28년부터는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계속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다이치 산교 에너2 보세요. 에너2가 2027년, 28년 고속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요 매출 부분을 알테오자 입장에서는 메꿔줄 수 있는, 로열티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여기다 또 임펜지가 또 있죠. 임펜지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매출을 꾸준히 내줄 전망이고요. 다이치 산교의 또 새로운 제품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키트루다 SC의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매출 부분을 다른 쪽에서 메꿔줄 수 있다라는 거, 다이치 산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아직 숫자가 찍히지 않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지지부진한 주가에 크게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좀 세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 시장이 많이 올라요. 지금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내고 잘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어봐야 힘들어지고, 코스피로 가야 이 추정 매물이라든가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런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탄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누가 뭐래도 빨리 거래소로 이전을 해야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이 아닌 상당히 탄력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대주주 역시 우리 주주들도 계속해서 거래소 이전을 얘기한다고 하고, 9월 달에 이사회 갖기로 했으니까 뭐 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정고점 50만 8천 원을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빠르면 이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150조, 원래 100조였는데 150조 플러스 알파로 해서 국민 성장 펀드를 하겠다. 이거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AI라든가 반도체, 첨단 산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고대회에서 참석한 인원들을 보면 SK, 셀트리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프리오사, AI, 네이버, 두산 등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자, 향후 5년 동안 150조의 자금을 투자를 하겠다. 보시면 대상이 있어요.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있습니다. 수소, 이런 거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 증시 격언의 정책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로봇, 수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넌지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50조가 5년 동안 투자되는 그런 자금이 펀드로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거에 따른 이제 여기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정상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코스닥이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또 소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정부들이 증시를 부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불어서 부양해가지고 돈을 벌면 이 돈이 소비로 갑니다. 뭐 옛날 뭐 개그맨이 그랬잖아요. 돈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면 이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안 사던 신발도 사게 되고 옷도 사고 인터넷으로 뭐도 사고 이러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외식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올리면 올릴수록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내수 경기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올리는 거지. 예. 대놓고 코스닥을 올리겠다라고 신호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이 정도인데 코스닥은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대놓고 성장펀드 150조 만든다고 하지, 거기에 지금 코스닥이 너무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일 겁니다. 예, 여기 아까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이라든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뭔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근거를 가지고 주식을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좀 뭐랄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소통방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관련주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많이 주도했다가 많이 빠지면서 평균이 마이너스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좀 코스닥 시장이 과거와 달리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계속 여러 종목들 제가 찾아가지고, 예, 시간 되고 아니면은 괜찮다 싶으면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예,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필승 투자연구소, 제가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서 그런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물론 조금씩 늘긴 하는데 지금 아직도 7,700명이 안 되는데, 옛날에 요게 그 14,000명, 예, 이 정도 됐던 채널이에요. 아시겠지만 새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예, 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매지온부터 많은 종목들, 일동제약도 수익 괜찮았죠. 그리고 보시면 미리미리 찍으니까, HJ중공업도 여기 1개월 전에 찍었잖아요. 1개월 3배 넘게 났는데, 그죠? 이렇게 미리미리 찍어서 좋은 종목들 올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알테오전을 찍어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구독하셔서 꾸준히 보시기만 해도 주식 투자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뢰가 떨어져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가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올리기 위한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이번에 조금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기업 활성화해서 코스닥에 투자했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짧은 순간 1년에 60억 정도 벌었어요. 60억을 벌었다가 그게 이제 터지면서 거의 600억까지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요. 코스닥 그거 막 500원짜리, 1000원 밑에짜리 종목을 매덕 샀거든요.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60억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99년도 IT 법일 나오기 전입니다. IT 법일이 시작도 안 했을 때, 그때 벌써 6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투자해가지고 그게 또 부동산 뭘 해가지고 600억 이상 넘는 자산가가 됐다라는 거. 바로 옆에 직원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벤처를 활성화하겠다 딱 한마디 보고 투자해가지고 사람 인생이 그렇게 바뀝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정부 정책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대놓고 국민 성장펀드 그거 손해 보겠습니까? 150조 투자해가지고 손해 보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투자하라는 얘기잖아요. 대놓고 돈 벌어줄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여기에 투자를 해야 여기서 뭘 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종목이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변화를 주고 있구나, 대놓고 주식을 올리겠다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살아야 벤처가 산다. 이게 뭐냐,
벤처 회사, 그러니까 코스닥에도 벤처가 있어요. 벤처 기업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만이 이번에 코스닥 시장 상승에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 저절로 주식을 보시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내일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홍콩 시장도 사상 최고치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대만도 그렇고 우리만 올라가면 이상한데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시장이 되게 폭발적으로 되는데 자금이 몰리는데 어디로 몰릴 거냐?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